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법정이자 5%만 하더라도 1억 3천, 한 달이면은 39억, 거의 40억이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1조 원이 가까운 현금을 대한민국 누구라도 확보하기는 쉽지 않죠. 이번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의 결과가 났잖아요. 누가 이긴 걸로 보이세요? 어느 쪽이 이겼다라고 좀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최 회장님이 지난 2심에서 인정된 약 1조 3천억 정도에서 파기환송심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약 9,400억 정도로 약 4,400억 정도 감액을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최 회장님이 나름의 선방을 했다라고 보이는 지점이 있고요. 다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노 관장님 측에서는 약 1조에 가까운 돈을 세금 없이 현금으로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재벌가의 부인이라든지 재벌가의 며느리들, 재벌가의 사이들이 받았던 어떤 재산 분할의 수준은 분할 대상 재산의 한 10에서 15% 정도, 20%를 초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33%가 인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노 관장님 측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선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최 회장 입장에 봤을 때도 어쨌든지 간에 3분의 1을 내준 거잖아요. 일반적인 가사 사건 같았으면은 1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원래 5대5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3분의 1을 지켜냈고 경영권을 그래도 방어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그 선을 지켜냈기 때문에 나름의 선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요. 판결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어요? 법률적인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난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당시 돈으로 한 300억 원 정도 되는 그 비자금을 재산 분할의 대상의 어떤 전제로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지금의 SK처럼 시총 1위를 하고 있고 몇십 조의 매출을 내고 있는 그 기업의 300억이 아니라 그 당시 SK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회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SK에 있어가지고 300억이라는 금액은 그 기업 내부에서도 어마어마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이긴 했죠.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어떤 비자금, 이제 그것을 법적으로 불법 원인급여라고 하거든요. 그런 어떤 불법 자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하고 수수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전제로 또 이루어진 어떤 여러 가지 법률 관계들, 그런 것들을 법이 보호하는 것은 그런 불법을 보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번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제 확인됐거든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어떤 선례로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 2심에서는 최 회장님이 본인 파탄 전에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것을 일종의 은닉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숨겼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번 대법원에서는 그런 것들은 재산 은닉이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경영 활동이라든지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저는 이번 판결이 잘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의 파기환송 있기 전에 항소심 2심 판사님이 최 회장님을 어떻게 보면은 법원의 입장에서 꾸짖으신 것 같아요. 이게 맞냐? 이게 정당하냐, 이런 관점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2심 판결이 나왔을 때 제 기억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에 공감했을 거예요. 부자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적어도 그 김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식적인 속상에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 감정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위자료가 20억이 나온 거거든요. 일반인들 이혼 소송에서는 20억은 아예 그냥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혼인 파탄 전에 있었던 주식 처분이라든지 주식의 증여, 이런 부분들은 다 이번에 일괄되게 경영활동 또 경영권 방어 측면에도 접근이 됐는데 그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적으로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번 재판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판결금이 거의 지금 1조 원 가까운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법정이자 5%만 하더라도 1억 3천, 한 달이면은 39억, 거의 40억이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1조 원이 가까운 현금을 대한민국 누구라도 확보하기는 쉽지 않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도 재원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또 몇 년 동안 분할해가지고 납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판결금이잖아요. 1조 원이라는 현금을 일시불로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최 회장님 측에서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아마 재상고를 할 것 같아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재상고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법률적인 결함, 그러니까 법리 오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서 적법하게 판단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재상고 같은 경우는 이거는 거의 8할 9할의 확률로 심리 불속행이라고 해서 심리조차 안 해줘요. 안 받아주는 사건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SK그룹이 미치고 있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서로 상처뿐 싸움이었고 진리는 서로 챙겼고. 세기의 이혼, 뭐 2조의 이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 회장님은 어쨌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셨죠. 이제 이혼하고 김 이사장님을 법적인 배우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됐고, 그 혼외자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자식으로서 법적인 정당한 상속자로서 보조개 올릴 수 있으니까는 이런 부분에서 최 회장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자신이 원하는 걸 결국 이루셨죠. 그리고 노 관장님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세금 한 푼 없이 현금으로 확보하셨고, 그리고 그의 아내로서 수십 년간 살아오고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육하고 했던 그 시절에 대한 그 보상은 이 막대한 금액으로서 일부나마 보존되거나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또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양측 다 뭐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미국에서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아내가 또 아마존의 회장과 아내가 이혼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다 재판으로 이혼하지 않았거든요. 다 합의로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러한 협상과 합의가 더 많이 적용되고 좀 보편화됐으면 좋겠어요. 최 회장님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평판으로서 남으실 거고, 노 관장님 같은 경우에도 평생 동안 이 일이 또 그 아이들에게도 따라다니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사건이 그래서 뭐 몇천억이다 몇백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좀 더 본질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그런 사모님들 측을 대리하면서 들었던 말씀에 의하면은 그 돈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이 사람인데 나의 억울함을, 나의 어떤 정말 한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복과 오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경제적 부담이라도 주는 것이 내 나름의 어떤 대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한 경제적 보상이라도 받아야지. 또 그러한 어떤 경제적 보상으로 인해서 이쪽에 있어가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고 감당시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노 관장님이 속된 얘기로 지금의 삶과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삶이 크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보상받는 상처와 아픔을 그나마 좀 위로받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아마 법원도 지금까지는 유례 없었던 그 정도의 금액을 측정하고 판단함으로써 최 회장님이 지금까지 좀 부적절했던 측면들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